버지니아 주지사, 영킨 주지사가 지금 주지사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막 소송당하고 난리도 아니죠. 예. 본인은 주지사가 되면 첫날 이거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첫날 공약을 다 실천했습니다. 첫날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했던 행정명령 다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또 민주당 쪽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좀 불러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버지니아 주지사 그리고 법무장관 그리고 교육감 이 세 명이 학부모들이 제기한 라우던 카운티 교육청 소송의 원고가 되게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다. 학부모들이 소송을 냈는데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주지사가 나도 원고 측에 같이 껴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학부모들과 함께 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 마스크를 벗기려는 노력에 새로운 법적 화력을 부여했다라고 이제 데일리 와이어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측에서는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계속 씌우려고 하고 학부모들은 마스크를 좀 벗겼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주지사가 참여하면서 주지사하고 법무장관까지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이 학부모들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글렌 영킨 주지사는 지난달 취임 후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관할권은 하지만 이 교육청은 진보 성향이었나 봅니다. 행정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 행정명령을 지금 개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소송에는 랄프 노섬 전 민주당 주지사의 7가지 행정명령이 담긴 부록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중에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한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청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라우던 카운티 교육청의 이야기는 전임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라고 행정명령 내렸었다. 당시 학교 관계자들은 행정명령이 학교 시스템의 선택사항이라고 주장하기는커녕 그러한 명령들이 그들의 손이 묶여 있다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이 행정명령들을 소환했다고 데일리 와이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랄프 노섬 전 주지사가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그 내용에는 선택권은 교육청한테 있다.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하지만 선택권은 교육청한테 있다라고 행정명령이 내렸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교육청은 선택권 얘기는 싹 뒤로 감춰버리고 그리고 행정명령 떨어졌다. 마스크 써라.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이슨 미아레스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팬데믹이 시작되자 노섬 주지사는 비상권한을 이용해 예배장소, 개인사업체, 학교를 폐쇄하고 보편적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했다. 거의 2년 후 영킨 주지사는 같은 팬데믹의 현 국면에 적응하기 위해 동일한 비상권한을 학부모들에게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소송은 행정명령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을 권리를 발동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징벌적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한 겁니다. 사실 학부모들이 소송을 내겠다,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각오를 할 수 있었느냐? 이게 학교 측에서 아이들한테 정학을 주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 러던 카운티에서 어떤 아이는 열흘간 정학을 받은 아이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마스크 없이 학교에 왔다라는 이유로. 데일리 컬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스톤브릿지라는 이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열흘간 정학을 받았다. 마스크 착용 안 했다라는 이유로. 그런데 이 스톤브릿지라는 학교가 여러분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교냐면요. 이 라우던 카운티에서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나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바로 그 학교입니다. 나중에 그 학교에서는 뭐 교육위원들은 그걸 좀 덮으려고 했으나 나중에 유죄 판결 받게 되고요. 참 골치 아프죠. 근데 바로 그 학교가 또 문제를 일으킨 거죠.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왔다고 열흘을
학생을 정학을 주었다. 뭔가 그러니까 본보기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른 학생들한테도 너희들 마스크 안 쓰고 오면은 그러면 아주 혼날 줄 알아라고 이제 본보기로 열흘 정학 이렇게 딱 주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모들을 심히 화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클레이튼스 코너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의 교감인 자넷 데이비스는 내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은 캠퍼스나 라우던 카운티 공립학교에 출입할 수 없다. 그것은 무단 침입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데일리 콜러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학교에 올 수 있다라고 의무화한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 위협이라고 부타 비레라즈 카운티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범죄를 기소하지 않아서 지역사회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타 비베라즈라는 이 카운티 검사가 이 좌파 검사군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범죄는 기소 안 하겠다. 아주 뭐 심각한 범죄만 기소하겠다. 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검사인데 학교에서 간감범이 성범죄자 등록부에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강간범, 성폭행범 나왔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기소 안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그 보안관이 화가 나가지고 보안관이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결국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 다른 범죄는 모르겠는데 왜 성폭행 범죄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심각하지 않은 범죄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인데 학부모 단체인 Fight for Schools의 이안 프라이어라는 분은 성명을 내고 영킨 주지사와 미아레스 법무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교육위원들 그리고 교육감들의 대규모 정부에 대항해서 학부모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서류는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이다. 우리는 스콧 지글러 교육감과 라우던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학부모들이 발언한 사실을 인지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소송 비용을 편성해서 이 카운티를 점령한 신디케이트를 달래는데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낸 세금, 주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소송 비용 내려고 대체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낭비하는 행동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적으로 온건적인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도 라우던 카운티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꼭 좌파 동네가 아니어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다. 버지니아주에서. 수요일에 한 야간 교육위원 회의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엄마가 데일리 와이어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려서 들어오라고 막 요구하고 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하다 뭐 이러면서 들어오라고 막 이야기하는 소동이 좀 벌어졌었나 봅니다. 한 학교 간호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 아이들에게 끼치는 실제 위험성에 대한 24개월의 데이터라는 것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격리실로 보낸 것에 대해서 어느 날 아동 학대에 동참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사회에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24개월 동안 아이들을 관찰한 학자들이 마스크 착용이 결코 아이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의 발달 과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학교의 모습은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전해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류의 의무화라는 것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 됐어야 할 것을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안 했던 것인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하는 것. 더군다나 그것도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연방에서 의무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것들은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고 하는 각 지역의 교육청 단위에서도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가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마스크 써. 안 쓰면 뭐다. 그냥 이유고 뭐고 없어. 그냥 안 돼.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예, 답답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급진 좌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급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뭐 극우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도 비슷한 성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자기 주장만 하고, 예,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만 있다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일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급진 좌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져 있는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과연 보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주지사는 분명히 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한 상태이고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고 하니까요, 그 학부모들이 라우든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소식 나오면 이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